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79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0월 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8월 2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계묘년 신유월 무술일이 되겠고 일지는 무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습니다. 무토가 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금왕절인 6월입니다. 6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일주의 천간, 일간이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인 월지, 월령,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가 어떠냐가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일간 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5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화 토금수라고 해서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무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성으로 보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는 물성으로 보면 뜨거운 불이 되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이 되죠. 목은 따뜻한 온기가 되고, 화는 뜨거운 열기라고 보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딱히 뭐 온기인지 아니면 열기인지 이게 구분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중앙에 거하면서 어떻다?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우라고 하는 것은 내 모퉁이로 말하죠. 사우라고 하는 것은 요 한자를 쓰게 되면 내 모퉁이를 말한다, 이렇게. 자, 넉서자에다가 모퉁이 우자로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우. 그래서 내 기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지로 봤을 때 진, 술, 축, 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 동방, 목의 진, 동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술은 신유술, 서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축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 북방의 토가 되는 것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사음이 남방의 토가 되는 것이죠. 진은 그래서 목의 기운을 가지고, 토라고 하더라도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술은 같은 토라도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축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미라고 하는 것은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 축토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축토는 토이지만 이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전개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토는 토이지 토가 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 미토는 이거는 화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연유가 되는 거고, 진토는 이거는 목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고, 술토는 뭘로 봐야 되고 금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축토를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잘못된 이론이고요. 진토라고 하는 것도 인묘진,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목이 왕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토도 해자축, 방압을 형성하게 되면 수가 왕해질 수는 있지만, 축토 자체가 보다 수가 될 수는 없다. 다 수가 없는데 축토만 놓고 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러면 미토도 토가 아니고 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낭설적인 것이 되게, 그렇게 보면 사주를 다 틀리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거자는 우리가 살 거자, 거주지할 때 있을 거, 살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앙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간을 말하죠. 무토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 사우에 기생하는 토는 바로 진술, 중밀, 토를 말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로 보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따뜻한 온기로 보기도 그렇고, 서늘한 금기로 보기도 그렇고, 차가운 냉기로 보기도 그렇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진수중밀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마치 좀 안 좋게 표현하면 뭐다? 박쥐와 같기도 하고, 또 좋게 표현하면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를 갖다가 조절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또 귀중한 존재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자, 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 했습니까? 계절로 보면 봄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라고 했고,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수라고 하는 것은 겨울인데, 그럼 토라고 하는 것은 계절로 봤을 때 봄, 여름, 가을 중에 어떤 계절입니까? 라고 봤을 때 딱히 봄, 여름, 가을이 아니라 환절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환절기.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 그 다음에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 미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교운기 중에서 대운이 바뀌는 교운기 중에서 유독 진술충미에 대한 교운기 때가 좀 변화 변동이 많다 이렇게 보기도 한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토라고 하는 것은 무토가 됐던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목화 금수에 모두 관여하고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후중하고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아우르려고 하는 그러한 또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상 있죠. 인의 예 지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목을 설명할 때 목은 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화는 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토라고 하는 것은 오늘 무토, 기토, 어차피 이건 오행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무토가 됐던 기토가 됐던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항상 그렇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한 대로 예전에 했던 그대로 나한테 똑같이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예측 가능성 같은 걸 말하죠. 자, 토라고 하는 것은 땅이죠. 흙이면서 땅인데 땅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땅은 항상 안정적이고 그대로 있으면서 항상 그 모든 것을 포용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토인데 이러한 토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땅이 없어졌어. 우리가 싱크홀 같은 거 있죠. 갑자기 있었던 땅이 싱크홀 같은 걸로 있어 땅이 푹 꺼져 버렸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땅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롯데타워 같은 거 수조 원짜리 건물을 쳤는데 싱크홀로 푹 빠져버려서 그럼 건물 자체가 싹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토가 믿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 토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 땅에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그 다음에 건물도 거기에 어떻게 된다? 뿌리를 두고 살 수 있겠다. 근데 예를 들면 사막 같은데 사라사막 같은 데는 바람이 많이 불죠. 밤에. 그래서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언덕, 구릉이라고 그러죠. 모래 언덕이 어떨 때는 생겼다가 어떨 때는 없어졌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형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못 짓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된 것을 좋아한다서 무토일간이든 기토일간이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무토일간들, 기토일간들이고요. 그래서 구관이 명관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또 무토, 기토 일간들이고 그 다음에 동양적이다. 서구적인 것도 있고 동양적이죠. 자, 이런 얘가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포커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 서양적이라고 하면 우리 고스톱 같은 경우 약간 동양적이죠. 그림도 서양화가 있고 동양화가 있죠. 그 다음에 웨딩 옷 같은 경우도 웨딩 드레스, 서구적인 웨딩 드레스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각시들이 있는 그런 쪽둘이라든가 이런 한복 같은 것도 있죠. 그래서 무토기토는 약간 동양적인 것이라고 봤을 때 수라든가 특히 금 같은 경우는 약간 서구적인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통변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을 예를 들어서 주점을 한다 그러면 경금실금 같은 경우에는 양주 판다라고 봤을 때 무토기토는 뭘 팔면 좋을까요? 그렇죠. 탁주라든가 전통주.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판다. 전통 찻집은 무토기토가 동양적이죠. 근데 경금신금 임수개수 같은 경우에는 차를 팔면 커피 같은 거, 바리스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어울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시 토라고 하는 오행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토와 양토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고요.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반드시 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토가 되죠. 음양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오행이라 하더라도 어떻다? 양토와 음토는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양은 크고 무겁고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무토 같은 경우에는 고황토라고 표현하는데 이 고황토라고 하는 것은 큰 산 있죠.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맥, 우리나라 태백산맥, 한라산, 백두산, 기타 등등 지리산, 이렇게 큰 산이라든가 평야라든가 또는 광야 같은 개념, 아주 넓은 광야, 그렇죠. 중국 같은데 하나의 무슨 찬성, 무슨 그런 성 하나가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더 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의 아주 큰 개념의 방대한 개념의 토라고 봤을 때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담장토라고 해요. 담장 안에 들어있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 또는
담장토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성장토는 좀 무토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문전, 옥답 같은 개념 또는 분토라고 해서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이렇게 볼 수 있죠. 정원 같은 거, 작은 정원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작은 과수원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전원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밭전자, 동산, 원자, 작은 동산, 텔레토비 동산, 뭐 그런 개념으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토는 작은 개념이 아니고 큰 개념의 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후중하다 이렇게 표현해요. 후중하다. 후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텁고 무겁고 굉장히 방대하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만약에 무토가 일간이 왕해서 신왕해서 후중할 때는 자칫 토가 막히게 되고 운체가 되고 적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는 신왕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소토라고 하는 개념, 소벽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자를 모르거나 좀 이게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산을 가지고 있어요. 선산을 가지고 있는데 선산이 막 지리산만해. 근데 그 산이 예를 들어서 민둥산이야. 민둥산이라고 하는 뜻은 뭐다? 그죠? 나무가 없이 풀 한 포기도 없이 그냥 시뻘건 그런 흙이 보이는 그런 산을 말하죠. 대머리, 우리 저 동네 중에 독산이라는 데 있죠. 독산동, 대머리 독자에다가 매산자, 그죠? 나무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무토는 왕한데 간목이 없으면 민둥산이 되는 것이고, 무토가 왕한데 간목을 봐서 세력이 있다. 그럼 뭐예요? 큰 숲을 이루었다. 광릉, 예를 들어서 광릉 수목원 같은 거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동식물들이 그 안에서 깃들어 설 수도 있는 것이고, 사람도 거기 가면서 힐링을 할 수도 있겠고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도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그래서 일간이 왕하면 반드시 간목, 을목이 아닌 간목으로서 소토, 소벽해 줘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 가치가 나타나는 것이고, 무토가 간목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땅에다, 산에다, 들판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물이 없어서 됐겠습니까? 햇볕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물, 햇볕은 당연히 있어줘야 되는데, 이때 나무가 간목이라고 했을 때 물은 수가 되죠. 그 다음에 햇볕은 화가 되죠. 수화가 되는 거죠. 이때 수는 음수인 개수를 무토는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화는 양화인 병화를 좋아한다. 그래서 무토는 대체적으로 간목과 개수와 그 다음에 병화를 아울러서 쓰는데, 간목은 신앙할 때 쓰는 것이고요. 개수는 항상 필요하죠. 병화도 항상 필요한데, 예를 들면 4, 5, 미월 같은 여름에는 개수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해자축월에는 병화가 아주 필요할 것이고, 4월, 5월 진술중미월 같이 또는 꼭 4, 5월 진술중미월이 아니더라도 일간무토가 왕하면 반드시 간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영활해지기 위해서, 즉 무토로서의 가치 쓰임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간목, 개수, 병화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부기빈천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간목이 없을 때는 을목,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 그 다음에 병화 없을 때는 정화를 쓸 수도 있지만은 간목, 개수, 병화로서 잘 조화된 무토인 것과, 그 다음에 을목, 임수, 개수로서 이렇게 쓰는 무토는 그 등급의 차이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무토가 왕한데 예를 들어서 간목, 개수, 병화라면 군대를 주면 최정예 부대 있죠. 아주 훈련도 잘 받고 몸도 튼튼하고 눈도 부리부리하고 못 다루는 화기가 없을 정도의 그런 최정예 부대라고 하면, 무토가 을목, 임수, 정화를 쓴다면 뭐 예비군을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마발이 당나라 군대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신이라고도 하고요, 진짜 용신, 진신이라고도 하고 가신이라고 하는데, 무토는 간목, 개수, 병화를 쓰는 것이 진신이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을목, 임수, 정화를 쓰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용신을 쓰는 경우에는 그때는 가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간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으로 월령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는 월지라고도 표현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다른 연지, 월지, 일지, 시지, 네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입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죠. 추나 추동의 개념을 말하는 것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추나 추동 4계절의 의미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이거를 보는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죠. 겨울로 봤을 때 한열로 보면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굉장히 차갑죠. 그래서 제가 해자 축월 같은 경우 임수 개수 설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영하 72도에도 사람이 살다. 근데 엄청나게 춥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하다. 왜냐? 너무 춥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는 뜨거운 화가 있어서 중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월, 자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왕한 계절입니까? 예를 들면 수가 왕한 계절이고,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거를 갖다 조절시켜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수가 왕하니까 예를 들어서 임수가 왕하다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나오는 연유가 뭐냐면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뭐다? 중화된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중화된 사주라야지만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중화를 잃게 되면 부귀영화가 아니라 매우 빈한한 그러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왕세한열을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월은 유월이 되겠죠. 유월. 자, 유월이라고 하는 월령 안에는 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절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절할 때 24절기를 말할 때 항상 월이 바뀌는 기준이 있다. 인월에서 묘월로 바뀌는 기준, 묘월에서 진월로 바뀌는 기준이 그냥 양력 1월 1일 또는 음력 1일 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 절기마다 바뀌는 기준이 달리 있다라고 했는데, 자, 6월은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6월은 바로 입추가 아니라 백로와 어떤 계절 추분이라고 하는 절기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분이라고 하는 것도 좀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6월의 핵심은 뭐다? 백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신월에서 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신유 술월이 자체가 신유술월이 다 가을에 해당이 되면서 금왕절에 해당이 되지만, 신월은 제가 초가을이라고 했으면 6월은 중추라고 해서 금이 가장 왕성한 시절. 그래서 신월은 금이 어떻다? 임관지가 돼서 왕하고, 유월은 금이 제왕지가 돼서 왕하게 되니 신월과 유월이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데, 중요한 것은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은 지장간이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유월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경금과 신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신월 제가 설명할 때는 무토는 있어도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했고요. 신월은 오로지 임수 경금만 용신으로 쓸 수 있고 격을 취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신금 다른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다. 신월 같은 경우에는 물도 섞여져 있고요. 또 토도 섞여져 있기 때문에 금이라 하더라도 약간 탁기가 이렇게 서려져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는 신금, 경금 말죠. 순수한 금만 들어가 있고, 특히나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같은 경우는 신월의 무토와 마찬가지로 용신을 취용하거나 격을 취용할 때 이 경금을 쓰지 않습니다. 6월은 그냥 쉽게 말하면 오로지 맑고 깨끗한 신금만 있다 생각하면 돼요. 경금하고 신금하고 어떤 게 더 깔끔합니까? 경금은 완철금, 금방 땅속에서 캐낸 원철이기 때문에 투박하고 조금은 불순물도 섞여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신금은 그야말로 맑고 깨끗한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개념이죠. 도자기 같은 개념, 매우 깨끗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보다는 6월에 금이 더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6월 같은 경우 개수일간이 됐든 임수일간이 됐든 수일간이었을 때 6월에 뭘 하기가 좋다? 금,
백, 수청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6월에는 불순물이 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신월에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월령수로 물을 가지고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금만 있지, 여러분들 착각해서는 안 된 게 금이 있다고 해서 습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금만 있으면 금이 있어도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금하고 6월은 신월하고 6월은 차이가 뭐냐면, 신월은 금이 왕하고 숙살기도 있지만 물기가 있어서 조금은 물기, 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6월은 그야말로 청량합니다. 기온은 하강되어 있지만 물기가 없기 때문에 6월은 건조하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수를 용신으로 쓸 때 신월 같은 경우에는 임수를 가지고 있지만은 6월은 물이 없기 때문에 개수 또는 임수, 예를 들어서 무토기토가 일간이 6월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월령의 임수를 쓸 수 있지만은 무토기토 같은 경우가, 특히 을목 같은 경우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개수가 있어 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신월은 임수를 가지고 있고 6월은 임수를 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월, 6월, 특히는 지금은 6월이니까 6월은 금왕절이 되겠죠. 자,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뭐가 왕해질까요? 금은 수를 생하는 관계가 있으니 수가 있다라고 하면 금수가 같이 왕해질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가는 역할도, 목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신월, 6월은 금의 절지 또는 절퇴지가 있기 때문에 목은 약해지게 됩니다. 또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게 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하는데 신월, 6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약하기 때문에, 금이 왕하고 토가 병지, 사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토도 세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화 또한 신월, 6월에 굉장히 신유술월에 화토가 같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월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걸 보기 위해서는 바로 월령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월령을 통해서 최소한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유추할 수 있어야지만 뭘 할 수 있다? 사주를 명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금왕절인 6월에 일간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자, 6월이라고 하는 계절, 금이 가장 12달 중에서 가장 왕한 금이 제왕지가 되니 무토 입장에서는 나의 기운을 너무 많이 뺏어가는 것이고, 또 무토가 유에 이르면, 신에 이르면, 신월에 이르면 병지가 되고요, 6월에 이르면 사지가 되고요, 술월에 이르면 묘지가 돼서 좋지 못할 것 같지만, 토는 술월이면 일간이 왕이지기 때문에 술월의 무토는 묘지라고 해서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근데 신월과 6월 같은 경우에는 무토 일간이 약한 상태에서 금이 많아지게 되면 약한 무토의 기운을 과다하게 설계하기 때문에 좋지 못하죠.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물을 먼저 찾는다. 물은 무토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라고 하는 것은 왕할 때는 간목, 개수, 병화를 위주로 쓰죠. 간목. 그래서 무토는 간목을 취용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를 하지만 신월, 6월에는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먼저 간목 썼다가 큰일 났죠. 극설교집 때문에 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개수를 먼저 쓴다. 그러면 이것도 좋지 못한 게 뭐냐면 병화를 먼저 써야 되는 것이지, 개수를 먼저 쓰게 되면 일간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개수를 쓰게 되면 무토를 촉촉하게 윤택하긴 하지만 화가 없으면 토가 썩어버리죠. 후패된다 그러죠. 땅도 썩어버립니다. 잘못하면 그런 곳에는 아무리 심어봤자 좋은 작물을 기대할 수가 없죠. 그래서 6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그래서 반드시 화를 먼저 얻어서 화생토, 일간 무토를 갖다가 튼실튼실하게 도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가 있으면 금을 갖다가 화극금에서 금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때 병화를 얻는 것이 좋을까요? 정화를 얻는 것이 좋을까요? 중요한 것은, 자, 병화는 조후할 때 좋은 것이고 정화는 금을 억제할 때 쓰는 것이 좋은 것인데, 6월의 병화는 금이 왕해서 무토를 갖다 설하는 것도 문제지만 무토 자체가 너무 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화를 얻는 것보다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죠. 물론 정화를 얻어서 병화는 무토를
생해주고 조후해주는 용도, 정화는 금을 갖다 억제시켜주는 용도, 이렇게 쓰면 뭐 더욱 좋겠지만 하나를 얻어야 된다. 그리고 굳이 둘까지는 필요 없죠. 병화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되고, 병화를 얻어서 무토를 갖다 실하게 만들고 금을 갖다 억제해준 연후에라야 개수를 이렇게 써서 무토를 윤택하게 할 수 있다. 만약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지지로 진술, 충, 미, 토 등에 또는 4, 5화를 봐서 6월이라 하더라도 무토 자체가 신강해지게 되면 이때는 병화 개수를 얻은 연후에, 이거 두 개 빼고 간목을 먼저 쓸 수는 없습니다. 6월에 무토는 병화 개수를 쓴 연후에 간목을 다시 세 번째로 취용할 수는 있다 손치더라도 이렇게까지 사주가 완벽하게 구성되기는 매우 어렵겠죠. 그래서 신월 6월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병화를 얻는 것이 가장 큰 문제, 특히나 6월은 원령 자체에 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신월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월 자체에 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 같은 장점이죠. 그죠? 그래서 별도로 신월에는 물이 필요 없지만 6월에는 반드시 개수 또는 개수가 없으면 임수라도 있어야지만 무토가 마르지 않는다. 가을에도요, 겨울에도요, 비가 오지 않고 물기가 없으면 땅이 마릅니다. 꼭 뜨거워야지만 사막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비사막 같은 경우는 기온이 차가운데도 물기가 없으면 사막화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자연의 이치를 갖다가 암호화시켜 놓은 것이 바로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면서 재미지게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과 생시 알아보고요.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 무토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격국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를 놓고 보는 것인데, 자,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는 것이고요. 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 월지는 유금은 금이 됩니다. 그래서 양대 음이죠. 일간은 양, 월지, 유금은 음이죠.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토가 월지 있는 금을 생하는 관계, 즉 토생금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내가 생하는 것이죠. 일간인 내가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생자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생자하고 비슷한 개념, 생아자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생아자는 나를 생한다라고 해서 이거는 인성이라고 한다고 하면, 아생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하는 것, 식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생아자와 아생자는 이러한 차이점이고요. 자, 식상을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음양의 조화 맞지 않으면 식신이 되는 것이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양대음이 되거나 반대로 음대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얘는 상관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상관격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은 진상관이냐 가상관이냐를 놓고 봤을 때 그거는 진상관이져서 토금 진상관격이 되는 것이고, 진짜가 붙는다라고 하는 것, 진상관이 된다라고 하는 뜻은 뭐다? 일간이 약하고 식상, 상관이 왕하기 때문에 설기가 과다하다 또는 설기태과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설기태가 설기과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간이 약한 사주, 신약사주라고 하는 것이고, 당연히 일간이 가게 되면은 반드시 뭐다? 그저 인비가 있어서 인성 또는 비견겁제가 있어서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진상관격들은 보다 비견겁제가 있는 것보다는 인성이 있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 인성을 얻게 되면 토금 진상관격이 인성을 얻게 되면 상관패인이 된다라고 해서 상관패인격이라고도 이렇게 보여지는데, 한 가지 참고로 진상관격은 몇 가지가 있다? 5가지가 있습니다. 수목 진상관격이 있고, 목화 진상관격이 있고, 화토 진상관격이 있고, 지금처럼 토금 진상관격이 있고, 금수 진상관격 5가지가 있는데, 이때
대부분 진상관격들은 인성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 유독 금수 진상관격은 일간 자체, 이거 앞에 있는 것이 일간이거든요. 일간이 신금 또는 일간인 경금이 약할 때만큼은 인성보다는 비경겁제인 비겁인 금을 얻는 것이죠. 이거는 일간의 신금 일간 또는 경금 일간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나머지 수목 진상관, 목화 진상관, 화토 진상관, 토금 진상관격들은 인성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진상관격은 관불견, 진상관격은 관불견이라고 해서 관성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진상관격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 상태에서 이런 경우죠. 진상관격, 토금 진상관격의 대표적인 무토 6월에 태어났는데 뭐다? 관성인 간목이라든가 을목을 보게 되면 이때는 뭐가 돼요? 약한 일간이 설기가 돼서 약한데 관을 보게 되면 이 관이 나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니 뭐가 된다? 극설교집이 되기 때문에 진상관격들은 관을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항상 원칙은 예외가 있죠. 예외적으로 진상관격인데도 관위요라고 해서 관성을 필요로 하는 진상관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목화 진상관격과 그다음에 금수 진상관격은 뭐다? 이 두 가지는 관위요라고 해서 관성이 오히려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조후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후.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숙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5가지 진상관격 말씀드렸죠. 수목 진상관, 목화 진상관, 화토 진상관, 토금 진상관, 금수 진상관격이 있는데, 다른 진상관격들은 인성을 얻어서 상관패인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유독 금수 진상관은 비겁 보는 것을 좋아하고요. 또 한 가지 관성을 보느냐 마느냐, 다 관성 보는 것을 싫어하는데, 금수 진상관과 목화 진상관은 보다 관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 이제 명리를 배우고 중급 이상 정도 됐을 때는 이런 것들도 이제 한 번씩 보게 되죠. 근데 이거 어렸을 때는다. 처음 이제 초학하시는 분들 이런 말 하면은 명리학은 역시 어렵구나 해서 처음부터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좀 전문적인, 조금은 이렇게 좀 깊이 있는 내용을 조금은 쉽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이렇게 한번 싸잡아서 한번 이렇게 설명할 때는 이렇게 또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결국엔 다 알아야지 명리 고수가 되는 것이지, 이거 모르면요 그냥 맨날 얕은 물에서, 물도 있잖아요. 수영을 할 때 발이 닿거나, 그죠? 이게 수영을 해도 손이 닿으면 땅 짚고 헤엄치기죠. 물론 땅 짚고 헤엄치기가 쉬울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수영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큰 강, 큰 바다에서 거기서 이제 헤엄을 칠 수 있어야 진짜 고수가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명리도 고수의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론들도 다 알고 있어야지만 깊이 있는 그러한 사주 감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명리학을 배우는 이유는 뭡니까? 사주를 분석해서 이 사람이 좋은 사주인지 나쁜 사주인지, 돈을 벌 사주인지 돈을 못 벌 사주인지, 귀를 얻을 사주인지 귀를 못 얻을 사주인지, 남편 덕은 있는지 처덕은 있는지, 자식 덕은 있는지, 부모 덕은 있는지, 기타 등등 뭐 잘 먹고 잘 살 것인지 못 먹고 못 살 것인지, 이런 걸 다 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한자가 어려우니까 만세력도 한글 만세력 가지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한자가 어려우니까 다 진상관격, 정인 편인도 다 한글로 씁니다. 요즘은. 그래가지고 절대 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사주를 물어보는데 무토를 갖다 그냥 한글로 이렇게 써가지고 오면 안 봅니다. 우리는 한자를 기본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한자로 된 사주 명식이 편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지 보기 좋다고 이제 한글로 해놓고 나한테 보라고 하면 그거 있잖아요. 황새죠. 황새와
뭐였죠? 그 늑대인가요? 여우. 그래서 여우가 불러서 황새가 놀러를 갔더니 접시에다가 맛있는 스프를 주죠. 여우는 잘 핥아 먹을 수 있지만 황새는 그 못할 뭘 핥아 먹습니다. 그래서 황새가 복수를 하죠. 여우를 또 초대합니다. 황새가 여우를 할 때는 호리병에다가 물고기를 주죠. 황새는 부리가 기니까 그걸 꺼내 먹을 수 있지만 여우는 그거 못 꺼내 먹죠. 그런 겁니다. 자, 본인이 한글이 좋다고 해서 한자 기반인 사주 명리학을, 그것도 사주 명식을 한글로 해서 봐달라 그러면은 이거 완전히 여우한테 호리병 준 거하고 똑같습니다. 절대 우리는 그거 머리 아파서 못 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어디까지 하다 여기까지 왔죠. 그래서 진상관격은 관을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목화진상관과 금수진상관은 관 보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여러분한테 숙제를 내드렸으니 숙제를 풀어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 그래서 6월에 무토는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영하니 반드시 인성을 얻어서, 인성은 어떤 인성이 좋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를 얻게 되면, 병화는 무토를 생조해주고 유금을 억제시켜주면서 조후까지 해주는 일신삼익의 이로움이 있겠고요. 반드시 뭐가 같이 있어줘야 된다? 개수가 있어야지만 무토가 마르지 않는다. 무토는 자체도 건토인데 가을에 신월도 아닌 6월에 병화만 있고 개수가 없다고 하면 날은 따뜻해질 수는 있겠지만은 땅이 바짝바짝 마르고요. 반대로 6월에 무토가 개수는 있는데 화가 없다. 비가 왔는데 햇빛이지 않으면 가을에 땅은 썩어버리죠. 날씨가 이렇게 서늘하고 거기다 예를 들어서 뭐 씨앗을 심어놨다 다 발화되지 않고, 발화된다 하더라도 싹 나다가 다 다 물러 터지죠. 그래서 6월에 무토는 병화 개수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 뭐 다른 지지의 비경 겁재를 더 봐서 일간이 자체가 왕해지면 간목까지도 쓸 수 있겠지만은 아마 신월 6월에 무토가 있어서 간목까지 쓰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대운에서는 뭐 쓸 수는 있겠지만 원국 자체에서 간목까지 효용 있는 국세를 8글자로서 만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자, 월간 보게 되면 뭐가 도출되어 있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도출되어 있어서 원한적인 토금 진상관격의 설기태가 설기과다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개수가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 뭐냐? 일단 무토가 건토이고 무토도 토이기 때문에 물을 얻어야지만 무토가 윤택해져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 쓰임이 있겠다. 화를 보는 것이 아울러 필요하겠는데, 연지를 보게 되면 역시나 묘목이 있고요. 묘유충이 되다 보니 정관이긴 하지만 무토가 왕일 때 간목은 용도가 있지만 을목이라든가 묘목은 크게 용도가 없겠고, 거기에 되고 묘유충까지 돼서 묘목은 정관이겠죠. 이걸 또 상관경관이라고도 말하시면 안 되겠고요. 상관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의 상관과 정관이 투출해서 그것이 정관을 극할 때 상관경관이고, 이거는 뭐 그런 뉘앙스는 있지만 상관경관으로 논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일지술토를 얻었기 때문에 무술일주가 되죠. 무술일주가 이렇게 되죠. 간여지동, 천간과 지지가 같은 간여지동이고요. 어떤 분들이 간여지동 하니까 뭐 연주도 간여지동, 월주도 간여지동. 물론 이제 만약에 월주가 뭐 개해 또는 뭐 갑이는 이것도 간여지동은 맞지만은, 간여지동을 논할 때는 타간지를 논하는 것보다는 일간이 간여지동이 됐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타간지가 간여지동이 되느냐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없겠다. 일간이 간여지동하게 되면 일간이 나름대로 세력을 얻었죠. 그래 토금진상관격에 화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비경겁제를 얻으면 일간이 세력을 얻지만, 역시나 비경겁제는 인성인 화하고 차이가 뭐냐면, 내가 통근할 수 있지만 얘는 다시 금을 생하는 패단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진상관격은 그래서 인성을 얻는 것을 좋아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바람직할지는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보도록 하죠. 임자시. 자,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일단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신유, 계유년, 신유월이 일간이 약했던 것 같았는데 술토를 얻어서 간여지동이 됨으로 인해서 일간 자체가 이렇게 극약은 아닙니다. 그래서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남편 덕 없다, 처덕 없다 이렇게 논하지 마시고요. 그 간여지동이 된다 하더라도 일간 자체가 그 밑에 있는 일지의 글자가 나한테 도움이 되면 그건 처덕이 남편덕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항상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지 무조건 간여지동이라고 해서 안 좋게만 볼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임자시가 되게 되면은 6월에 한습하죠. 거기에 임자시를 다시 보게 되면 사주가 더욱 한습해지게 되는 것이니 역시나 화를 얻어서 무토를 생주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이때는 조후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임자시와 마찬가지로 계해시도 마찬가지로 역시나 사주 원국에 화가 없습니다. 술중정화를 자꾸 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술중정화는 저 밑에 땅속에 쉽게 말하면 캠프파이어 하다가 이제 캠프파이어 이제 그만하려고 불씨 다 땅에다 묻은 것과 같습니다. 그 땅에 묻은 불씨를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죠? 드러내가지고 그것도 장작 이 있다라고 모를까. 그러니까 술중 정화를 가지고 조우한다 이런 얘기는 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술중 정화는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역시나 개해시가 되게 되면 사주가 한습하기 때문에 운이라도 좀 목화 운으로 가서 화가 더 중요하겠죠. 화운으로 가서 조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 개축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개축시가 되면 이제 비견급제인 술토, 축토를 다 얻었죠. 일간 자체가 이 정도 되면 신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개수가 있기 때문에 무토를 윤택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죠. 일간이 왕하니까 화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일간이 왕한 것과 조후의 개념은 또 다르죠. 조후의 개념, 일간이 왕하다고 해서 조후를 안 한다. 일간이 왕하면은 예를 들면은 조후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해월인데 해월에 무술의 개축이다 라고 하면 일간이 왕하니까 조후를 안 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무리 왕해도 조후와 일간이 왕한 것은 별개다. 그래서 지금 개축시가 되더라도 반드시 조후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갑인시, 을묘시가 되게 되면 아까 말했던 진상관격이 관을 보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간이 약할 때 관을 보게 되면 극설계집이 돼서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물론 이제 무토라고 하는 것이 일지술토에 통근한다 하더라도 이거 그래도 극설규집의 틀은 벗어날 수는 없어. 물론 이것이 예를 들어 무술이 아니라 무자였다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일간 자체가 근을 술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극설교집이 된다 하더라도 능히 좀 버틸 수 있는 힘과 여력은 없지 않아 있다. 오히려 그냥 이런 무술일주이기 때문에 관을 본다 하더라도 인중병화를 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수가 있기 때문에 무토를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니 이거는 운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갑인시가 된다라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화토운을 가기보다는 금수운으로 가서 이 경우에는 수가 살아나는 것이 오히려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병진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 병화도 투출되어 있고 진중개수도 있고 해서 좋을 것 같으나 이것도 뭐다? 진술충 되죠. 진술충이 되는 것과 더불어 먼저 묘유 충도 되는 것이니 사지 전충이 된다. 정신을 차릴까요? 못 차릴까요? 이렇게 되면 진술충은 여러분 뭐예요? 토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토가 더 왕해지는 것이고요. 묘유충이 되니까 관이 깨져 버렸습니다. 자기 통제 장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제어가 되지 않겠다. 진중개수 날라가 버렸죠. 묘유충으로 해서 금이 개수를 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거 화토운 가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화토운 가면 제멋대로 승질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수운 가게 되면 그래도 재성이라도 좀 쓸 수 있는 여건이 되겠지만 이 사주가 화토운을 간다 또는 목화운을 간다라고 봤을 때는 역시나 토가 왕하고 화가 왕한 상태에서 개수, 금이 약해지게 되면 역시나 이건 너무 왕해져서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문제점이 되겠고 정사, 무오, 기미시 대표적으로 무오를 보도록 하죠.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역시나
수가 살아나야 되죠. 이거 정사 무엇이 무술에 정사 무기미가 오면 일간도 왕해지게 되고 오수랍도 되고 정사가 되면 인성을 얻죠.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수가 살아나야 되는 것이니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겠고, 반대로 경신시, 신유시가 되게 되면 금왕절에 다시 금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서 화가 살아나서 이 무토를 갖다가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경신, 신유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경신시, 신유시는 저는 이렇게 이왕이면 신유시 볼 것 같으면 차라리 경신시가 낫겠죠. 그래서 만약에 남자로 태어난다 그러면 임자, 계해, 경신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자로 태어났다 그러면 정사시 정도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토요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아마도 오늘이 계묘년 신유월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고, 내일이 이제 한로라고 하는 전입이 됩니다. 한로가 되면서부터 신유에서 이제 임술월로 전환이 되고요. 신유, 술, 서, 방이 신월, 유월이 마감이 되면서 이제 술 마지막 금왕절 마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금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 신월과 유월이 금이 왕한 것이고, 술월은 토가 왕하지만은 술월 같은 경우 이제 내일부터 또 설명하겠지만 토가 왕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그때 술월이라도 신유를 보게 되면 이제 방합을 형성하게 되면은 뭐다? 그렇죠. 이거는 금이 왕해질 수 있고, 술월은 인후술, 화국을 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지지로 진술충미가 많으면 이건 다시 또 토가 왕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점에서, 진술충미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사주가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단순하게 토가 왕한 걸로도 볼 수 있지만 다른 오행이 왕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계절이 바로 사계월이라고 하는 진술충미월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내일 또 이제 한로 절입 설명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계묘년 임술월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일요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